네, 2023년 1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힘당과 결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 그러죠. 이준석은 조금 선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준석하고 국힘당 관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씨가 혁신위원회를 만들 때 젊은 세대들을 많이 위원으로 참여시켰는데 분명한 거는 젊다고 해서 희망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고 영웅이라는 보장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이준석과 홍준표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징계 철회 이런 거에 대처하는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준석은 이제 국힘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엔 부정적으로 봤었고 또 지금도 뭐 이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쭉 하는 걸 보면서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어제 얘기한 게 오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측한 게 오늘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게 다른 변수가 생기면 또 달리 분석을 해야 되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의 경성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준석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 이현주 톡톡 콘서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토크 콘서트죠.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갔다 그랬는데 참 제가 살면서 저도 미운 사람이 참 많거든요. 참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나타나면은 좀 화가 치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가슴에 응어리진 게 있어가지고 태연하게 받아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감정대로만 살게 되면은 덫에 걸리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게 극기복려인데 싫어도 싫지 않은 척 연극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된다. 접빈객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결국 그 사람의 그릇 크기, 앞으로의 행운,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체력하고 기력, 기세 이게 다 커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잘 대해주죠. 근데 기분 나빴을 때 잘 안 대해주는 게 본심인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내가 힘이 있고 기력이 있으면은 이건 내 감정이야 하고 억누르면서 잘 대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나중에 결과가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을 잘 풀어가고 대인이 되고 사업이나 정치를 하는 건데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찾아갔는데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망스럽다. 지금 상황에서는 할 말이 없다. 개혁보다는 혁명이 쉽다. 그리고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엎어야 한다. 뭐 그런 투의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니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눠보라. 라고 영어로도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씨가 나이 40은 넘었죠. 장가는 아직 안 갔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40쯤 되게 되면은 자녀들이 학교 정도 다녀야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이 밥벌이의 지겨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뭐 무리한 걸 시켜도 우유값 벌겠다고 애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냥 일을 하면서 이 체면이 깎이는 거를 수용하게 되면서 사람이 좀 성숙해지죠. 40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간 남자다 그러면은 자기만 먹고 사는 거니까 저는 조금 뭐 성직자들을 낮게 보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옛날 한 스님하고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 스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요 입에 풀칠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처사님처럼 가족이 있고
또 뭐 친구들하고 뭐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거사 자금이 딸려 애를 먹지. 우리 같은 혼자 사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던데, 이준석 씨는 자기 밥 먹고 사는 거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려고 하면은 많은 이제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훈련이 돼야만 또 50대, 60대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뇨한 씨가 이제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 징계 철회를 추진하면서 만나러 왔을 때 어떤 게 뉴스가 되겠습니까? 이뇨한 씨가 왔는데 지금처럼 영어로 탁 쏘아붙이면서 서울에 환자가 있으니 의사인 당신은 그나 만나라. 지금은 고쳐줄 수가 없다. 뒤집어 엎는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참 할 말은 많은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토크 콘서트 때는 그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둘이 술을 한잔 하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어떤 게 뉴스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씨가 이뇨한 씨하고 대화를 했으면은 아마 이 방송은 5일날 나가겠지만 일면에 올라갈 겁니다. 조직을 끌고 나가려면은 막 복잡한 거를 이렇게 끌고 나가려면 그 안에 있어야지, 뭘 띄어내고 뭐 쫓아내고 하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 띄어내야 되겠지만 이뇨한이나 국힘당은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씨를 그전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김이박 홍한, 이준석을 어떻게 하든 포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됐죠. 어쨌든 간에. 그 후에 이제 쭉 갈라서기를 하면서 왔는데, 이준석 씨가 저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합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준석 씨는 신당을 차리던, 국힘당에 남아 있어 봐야,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폭망을 한다면은, 폭망을 하게 되면 본인이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같이 국힘당과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자기 무덤을 팠다. 그리고 늘 떠오르는 게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 성품이에요.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그 머리가 좋은 거지. 성품이나 이 그릇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조직을 이끌고 큰 일을 하려면 머리는 당연히 비상하고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 대인의 풍모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쓱 넘기고 아주 배우처럼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옛날 이렇게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박 대통령은 다 사람 똑같이 대하더만요, 이렇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군부대 갔을 때하고 박 대통령이 군부대 갔을 때 차이점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은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크게 뭐 오버하지 않고 다 악수를 쭉 해줘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 가서 병사가 있거나 그러면 자이툰 부대 갔을 때 탁 껴안고 막 격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대통령한테 관심받은 병사는 아주 기분이 좋겠지만 그는 한 사람일 뿐이죠. 근데 박 대통령은 본인이 나중에 일을 많이 하신 데다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다 박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람들은 박 대통령 지지자가 되더라고. 박 대통령은 그 중에 아는 군인도 있고 모르는 군인도 있을 텐데 안다고도 반가워하거나 모른다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그냥 기계적으로 하더라고요. 감정을 누를 줄 아는 사람이죠. 사형, 구형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고 뭐 풍파를 넘어서 그런지 담담합니다. 사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이빨을 악물거나 그러면 이게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일그러지지 않고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죠. 이준석 씨는 머리는 비상한지 모르지만은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고쳐줄 수 없죠. 이준석에 대해서는 국힘당이 뭐 한두 번 더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여론은 본인이 오겠다 그러면 마다할 수는 없으니까 여론은 두 대. 더 이상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젊다고 영웅은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자신감이 없고 몇 번 실패하면은 자기가 용납이 안 되지만 삐져갖고 더 토라지는 걸 많이 봅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 그렇죠. 이준석한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뭐 이번에 이뇨한 씨가 가기 전부터 계속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40이 다 됐는데 어린이 취급한다 그러는데 40이 다 됐는데도 어린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럼 뭐 이준석은 이걸로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는 혼자 알아서 생존해야 되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금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이제 국힘당에서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엑소더스가 친윤 계열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설친 자칭 친윤 그룹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그 행패가 자심했다. 그 친윤계 때문에 당의 위기의 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도 그들의 눈치를 보았고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 지면은 식물정부가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도 자기에 대한 징계가 뭐 철회되는 거는 뭐 별로 반갑지 않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처럼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도 홍 시장도 페이스북에다가 뭐 다음 선거에는 안 나올 것처럼 총선에는 그냥 대구시장 하면서 총선에 안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지만 그러나 이제 친윤계가 마구 권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건 분명히 표현했어요. 저는 이준석 씨도 이 정도 선에서 멈췄으면은 나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이 홍 시장이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인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뇨한 씨가 하는 거 한번 맞춰줘 보는 게, 뭐 현재까지는 뭐 딱히 부정은 안 했지만은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친윤계가 결국은 문제인데, 친윤계에서 이번에 그 비서실장 했던 분이 험지 나가라면 나가겠다, 나가지 말라면 출마하지 말라면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친윤계들이 좀 내려놔야죠. 네, 그건 맞아요. 이게 홍준표만큼도 이준석은 못 왔습니다. 이준석은 여기서 저는 정치 생명이 본인이 신당을 창당해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서서히 약해져가는 하나의 이 등장인물로 끝나는 것 같고, 홍준표 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움직임이 국힘당 내의 그 정치 질서를 조금씩 정리해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앞으로 친윤계가 얼마나 내려놓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들도 내려놓으라 그랬으니까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험지에 출마하거나 또 TK 계열들도 험지에 출마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의외로 연말쯤, 혁신위가 끝나는 연말쯤 되게 되면 국힘당이 약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 게 꽤 좋은 예방약이었다. 친윤계가 힘을 빼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힘당과 같이 갈 수 없는 이준석 같은 사람은 이제 나가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뭐 이준석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라. 그 안에 당에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찾아라고까지 조언을 했는데 스스로가 이 길을 막고 있네요. 그러면 뭐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빠이빠이 하는 거고, 현명하지 못한 거죠. 홍준표 의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효환 씨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 조금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친윤계가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압박감이 꽤 심해지겠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인효한 혁신을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